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이제 구글 나우를 봤어요. 그 구글 나우가 뭐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이제 래퍼 폰이니까 그런 구글 나우란 기능이 있고 이제 제가 뭐 웹을 검색하는 그 히스토리나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렇게 기사를 자동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구글 안드로이드 자체에 그냥 포함된 기능이죠. 그래서 거기 나온 기사 중에 이제 깃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깃을 다 쓴다. 이제 윈도우스 팀이. 근데 그 엄청난 윈도우스 데이터 양을 우리가 어떻게 깃에 쑤셔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관심 있어서 읽어보다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동안 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깃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개념이 없이 시작을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가 점점 넘어가면서 깃의 기능을 추가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깃에서는 그거는 깃을 쓰는 방법이 아니야 라는 이상한 약간 좀 정치스러운 말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에 비해 이제 꽤 많은 이제 그 소스 컨트롤을 제대로 만들어 왔던 그 기업용으로까지 회사들이 이제 깃을 조만간 바꿔줄 거다. 그래서 이제 퍼포스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마소가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번에 좀 크게 그거를 제대로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전 비디오들을 보시면 이제 뭐 중간에 뭐 퍼포스 헬릭스를 소개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헬릭스 클라우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지 파일 익스텐션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 파일 넣는 걸 일단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뭐 그러면서 킬른인가 킬른일 거야. 킬른이라는 것도 소개를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라지 파일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저장해주고 뭐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의 핵이기도 했었고 리포가 커지면은 뭐 이제 거기다 서브 모듈을 만들어 갖고 또 서브 모듈을 따로 싱크하는 것 자체도 약간의 핵인 게 뭐냐면 서브 모듈도 손보고 메인 리포도 손보려면은 커밋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좀 굉장히 골아픈 일이죠. 사실 서브 모듈 개념은 이미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냥 쓰는 개념이 맞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리포를 자르기 위해 서브 모듈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무슨 뭐 기틀인지 뭐 서브 틀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었어요. 온갖 핵이었는데 사실 이 모든 문제야 결과적으로는 깃이 이제 모든 히스토리를 다운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파일 용량이 엄청 커진 걸 몇 개 집어넣으면은 긴 리포가 몇백 테라바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바이너리를 왜 소스 컨트롤에 넣냐 바이너리 넣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프로그래머만의 편협한 시각이고 실제 온갖 컨텐츠를 중요시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분야 프로그램에서들은 오히려 컨텐츠도 버전 컨트롤 해야죠. 왜냐하면은 내가 텍스처를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다음날 파란색으로 바꿨어. 그럼 빨간색으로 돌아가려면 어떡할 거야? 히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퍼포스 얘기도 그래서 나왔고 뭐 영화 쪽도 그럴 거고 이런 게임 쪽도 그럴 거고 뭐든 간에 아티스트랑 일하는 쪽에서는 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깃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우기면서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좀 더 훌륭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를 좀 이렇게 막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소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이제 그 깃랩이나 깃허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이제 깃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소 내부에서도 깃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해요. 저도 지금 마소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깃을 써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어떤 게임 프로젝트든 뭐 웹 프로젝트든 깃에 뭐 조그만 리포 하나 만들어 갖고 넣고 이런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더 크게 가기 시작을 하면은 회사 전체에 있는 그 모든 코드 베이스를 리포 하나에 박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코드를 찾기도 힘들고 어디서 리포를 하나하나 골라서 찾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 회사에 막 10,000명이 일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2,000개가 있어. 그럼 리포가 2,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리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모든 리포가 하나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특히 큰 회사들이 리포를 하나만 갖고 있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마소는 완벽히는 아닌데 아직 지금 리포를 옮겨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윈도우스 코드 베이스를 이제 깃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스 코드 베이스가 이미 한 20, 30년 정도 되었나요? 그 정도 되어 왔고 거기서 작업한 것만도 몇천 명이 되고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드 베이스만 해갖고 몇 테라바이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350 테라바이트였는지 330 테라바이트였는지 3 테라바이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용량이고 그거를 이제 다운받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잠시 아까 말했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로 돌아가면은 페이스북은 머큐리얼을 쓰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머큐리얼 같은 거에 느린 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멤캐시 받고 뭐하고 많이 바꿨고 구글은 자체 건거 같은데 구글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마소는 이제 어찌 보면은 마소가 되게 욕을 많이 먹잖아요. 무슨 뭐 자기네들 이제 막 코드를 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마소가 역사적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깃은 손대지 않겠다 이거예요. 깃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깃 아래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깔겠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는 게 깃은 모든 게 그대로고 그 밑에 어떤 GVFS라고 해요. 깃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파일을 다 받아야 되는지 등을 이제 알아서 뭐라 그럴까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이네이블 된 깃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쓰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부에서 지네가 알아서 빠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마소가 이렇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를 내부 프로젝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한마디로 소스 리포가 350 테라바이트가 이러면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다 다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체크아웃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무리 망이 빨라도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모든 파일이 내 하드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350테라는 말이 안 돼. 350테라 하드가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굉장히 한 3.5테라나 350테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일했던 마소 프로젝트는 싱크를 다 할 경우에 하드에 안 들어갔어요. 그 정도의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드에 그만큼 뭐가 있으면 깃 같은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깃 뭐 스테이터스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오퍼레이션 하나하나가 그 엄청난 파일을 다 뒤지고 그 엄청난 오브젝트를 다 뒤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한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운받는 그 레프라고 보통 하죠. 깃에서 그런 각 스냅샷들, 각 체크인 했던 것들 그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깃 풀만 할 때도 보통은 서버에 내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 서버 너는 뭐 가지고 있는지 알아갖고 없는 걸 나한테 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스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넣어봤으니까 얘네도 느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깃 리포에서 그러니까 깃허브나 이런 리포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면은 제가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 풀하는 그 리포지토리에 있는 브랜치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스마트하게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매뉴얼하게 그래 난 이 브랜치도 필요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그 윈도우스 팀에서 이걸 쓰고 있고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개방 없는 프로그래머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만든 제품은 자기가 써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쓰고 있고 걔네가 그래서 스탯을 뽑은 것도 있어요. 몇 초가 걸리니 뭐가 걸리니 근데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옛날에 뭐 기 스테이터스 같은 게 가장 느리다 그랬거든요 얘네가. 근데 그게 뭐 옛날에 몇 분 몇 시간 일했다면 지금 뭐 1분 이내에 끝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최적화를 했고 그리고 현재 재밌는 거는 이게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깃 위에 올리는 거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누구나 이런 빠른 방법을 쓸 수 있다. 한마디로 LFS처럼 누군가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것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윈도우스 깃 포 윈도우스 클라이언트 중에 이게 이네이블된 클라이언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깃 포 윈도우스에다가 자기가 좀 추가를 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그게 실제 얘네 깃허브 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 얘네가 지금 한 거는 현재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아직 리눅스나 뭐 이쪽 그 구현은 없는데
그거는 뭐 현재 검토 중이래요. 근데 어차피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굳이 마소가 안 만들어도.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마소가 뭔가 오픈 소스를 하면은 사람들이 마소한테 자꾸만 뭐 리눅스나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달라 그러고, 리눅스나 이쪽 사람들이 오픈 소스 하면은 아무도 걔네들한테 가서 윈도우스 용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오히려 마소가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한 이코시스템이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윈도우스에서 돌려면 윈도우스 10이 있어야 된대요. 아마 윈도우스 10에 새로 올라간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뭔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윈도우스 10이 있고 기 클라이언트를 이제 그 아까 말한 GitHub 웹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GitHub이나 이런 거에서 이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된다고. 현재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로토콜이 아니라 서비스가. 그래서 오픈 스펙이고 모든 게 다 오픈인데,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는 워낙 엔터프라이즈를 많이 상대해 왔으니까 엔터프라이즈가 깃으로 옮기면서 예전에 TFS 서버 있던 거를 깃으로 옮기면서 이런 속도 저하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놓고,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빅 클라이언트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쓰면서 언제나 이상했던 게 막 가면은 마이 브랜치라는 그런 게 있고 올 브랜치가 있고 페이보릿 브랜치가 있어요. 그 웹 대시보드에. 난 이게 왜 있나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내가 풀 받을 브랜치를 고를 수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이미 한 번이나 작업했던 브랜치는 마이 브랜치로 들어와서 계속 풀을 받고, 올 브랜치로 가면 내가 전혀 모르는 브랜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페이보릿으로 지정하면은 이제 그것까지 풀을 받아주는 거. 아니면 그게 그냥 싫고 옛날 비헤비어를 원한다면은 URL에서 미포를 하고 슬래시하고 무슨 풀인가? full 언더스코어 풀 어디 넣으면은 전부 다 브랜치를 받는 그런 URL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만든 사람이 블로그 포스트를 4개인가를 지금 했어요.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는지 설명한 것도 있고, 저도 그거 읽어보고 나서 이게 깃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LFS 쓴다거나 서브 모듈 쓰거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비껴가려고 했다면, 얘네들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파일 시스템의 문제고 그 내부적으로 싱크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뭐 모든 히스토리를 물론 내 로컬에 들고 있으려면 들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보통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최근 몇 커밋만 있어도, 아니면 최근 내가 신경 쓰는 브랜치만 있어도 작업하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게 필요하면 그때 이제 더 다운받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진행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프로토콜이 표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또 비슷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성은 이게 맞아요. 이게 되면은 이제 깃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깃이 내부가 뭐 이러면 깃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저러면 작동하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깃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깃을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얘기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그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근데 유저의 사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뭐 전혀까지는 아니죠, 많이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거고, 니네가 못 써? 그럼 니네가 그냥 멍청한 거야. 이건 깃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어찌 보면 약간의 부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나는 잘났고 너는 멍청한 거야 라는 그런 애티튜드 약간은 묻어 있었다고 봐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지만 굉장히 만연해 있는 자세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오픈소스 쪽 마인드에 대해서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되게 비슷한 거고, 그래서 매우 훌륭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갈 것 같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어느 회사 거 일을 하느냐에 따라 뭐 깃랩을 쓰기도 깃허브를 쓰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써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공짜고 무제한이고 5명까지는, 그리고 LFS 확실히 지원해주고, 그리고 서버 안전성 좋고, 뭐 그리고 특히 단넷 쪽이나 뭐 C++ 쪽 이런 거 할 때는 빌드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생각할 거 없이. 근데 저는 이제 곧바로 그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LFS를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기사가 처음 올라갔을 때 이제 또 역시 그 외국의 이제 레딧이라는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약간은 좀 한국의 어떤 웹사이트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까칠한 프로그래머들이 있는 거, 아, 그딴 거 왜 해? 뭐 마손은 악마야. 이런 약간 좀 그런 분위기의 이제 약간의 웹보드인데, 거기에 이 기사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LFS 쓰면 되잖아. 왜 LFS 놔두고 왜 새로운 걸 만들어 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LFS의 문제를 해결하는 LFS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윈도우스 코드 베이스 자체가 일단 뭐 파일 몇 개인지 보여주고 크기가 몇 개인지 보여주는데 실제 거의 텍스트 파일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게 큰 바이너리 파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파일 하나하나는 히스토리 다 포함해봐야 한 뭐 640kb였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면은 20년 동안 쌓인 코드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파일이 너무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더하면은 그런 엄청난 사이즈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라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자체는 큰 파일 하나의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히스토리를 다 빼고 최종 스냅샷만 다운받게. 그럼 이거는 작은 파일들이기 때문에 LFS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에서 이제 여태까지 무슨 말이 와도 그거는 그냥 LFS 써. 그럼 바이너리를 왜 넣어? 이랬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바이너리가 아닌 파일도 몇십 년의 그런 히스토리가 쌓이고 그 파일 사이즈가 방대해져 파일 사이즈가 아니라 파일 숫자가 방대해져 버리면 이런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일부러 무시해왔던 거죠. 그건 리포를 잘게 쪼개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 그럴까,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디버그를 이제 로컬에서 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개발 중에 디버그를 다 확실히 하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콜 스택까지 볼 수 있으려면은 소스 코드가 있는 게 맞아요. 내 컴퓨터에서 빌드할 수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런 리포를 갈라라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제가 항상 경계하는 그냥 이상주의적인 이야기죠. 그 리포를 알아서 다 받아주고 다 분리되어 있는 거 알아서 받아주는 툴이 있고 막 이거를 다 만들어 갖고 누가 해준다면은 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저는 마소나 퍼포스 쪽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툴을.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냥 방대한 리포를 해결하는 거고, LFS 자체를 고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게 마지막 스냅샷만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면 결과적으로는 LFS를 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LFS 그냥 빼버리고 모든 거 다 리포로 끝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의존해갖고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라지 파일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까지도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사용자를 괴롭히지 않는 올바른 방법, 내부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이제 예전에 윈도우스 8인가 나왔을 때 그걸 엄청나게 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윈도우스 10은 좋다 이러는데, 그리고 마선은 왜 이렇게 바보짓을 많이 하냐, 비스타가 문제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예전에 UWP용 게임을 만들 때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화면 이제 리사이즈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사실은 윈도우스 8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윈도우스 10에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본 거죠. 그래서 마소가 언제나 어찌 보면 한 번씩 삽질을 하는 계기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큰 기능들을 집어넣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스 10도 뭐 이게 왜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윈도우스 10에 어떤 기능이 들어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윈도우스 10에서만 이 git 파일 시스템이 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거기서 새로 들어온 기능 하나에 이걸 올려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마케팅적으로는 저희가 듣고 있지 못하는 그런 많은 기능들이 내부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를 제대로 쓰고 뭔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비스트 나올 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고 그런 좀 약간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윈도우스 8 나올 때 생각을 좀 바꿔 먹었죠. 그 다음부터 뭔가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뭐 다행인 거는 윈도우스 10은 이제부터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냥 그런 많은 뒤에서 엄청난 리서치 파워를 놓고 엄청난 기능을 향상하는 거를 이제 개발자니까 나중에라도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이제 깃의 이제 제한점을 풀어주는 방향이 제대로 나온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소가 지금 주도하는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표준을 만들어 갖고 그거로 밀고 갈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이게 확실히 정립이 돼서 더 이상 뭐 LFS니 뭐 이런 약간의 핵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서브 모듈도 어쩌면 더 이상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면 이제 Git 워킹 트리라고 있잖아요. 그 Git 중에서 여기만 가져다가 쓴다는 뭐 이런 개념. 그런 이렇게 서브 트리만 복제해갖고 쓰는 것도 충분히 이제 그 단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Git에도 드디어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Git을 크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Git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라고 했던 부분들 이제 드디어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뭐 테크 얘기를 좀 열심히 한 것 같군요. 네, 포표였습니다.